안녕하세요. 미국 마스터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는 어딜까요? 1위가 중국, 2위가 인도, 그리고 3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렇게나 많이 유학을 보내는데요. 미국 유학 비용으로 수억 원씩을 쓰고도 취업이 안 돼서 한국으로 강제 짐을 싸서 돌아오는 한국인들이 태반인 현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미국 유학에 수억 원씩 쓰고도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전공보다 학교를 더 중시해서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학을 간 학생들 100명 중 5명, 10명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100명의 유학생들 중 90명, 95명은 미국 취업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의 취업의 문을 외국인으로서 뚫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게 기본입니다. 원어민들에 비해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받쳐주는 스킬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면 그걸 압도하는 다른 능력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당연하죠. 결국 언어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비언어적인 스킬을 더 어필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술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한국으로 치면 이과라고 할까요? 스템이라고 해서 건축, 설계, 디자인, 의료, 간호, 법률, 회계,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등등 이렇게 기술을 바탕으로 탁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해야 그나마 치열한 미국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 하나 발목을 잡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유독 한국 사람들은 간판에 집착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MIT 등등 한 번쯤 들어본 대학을 너무너무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가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장 꼴찌 학과가 있고 한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프로그래밍으로 유명한 대학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문성합니다 라는 말이 있죠. 문과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심지어 언어도 원어민 수준보다 떨어져, 문화적 이해도도 떨어져, 그리고 비자도 없어서 관련 법률, 행정 처리도 골치 아파. 그럼 누가 뽑아주겠어요? 물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전공인데 취업을 위해서 억지로 해야 한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수십 년의 인생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말 싫은 일을 하면서 수십 년을 사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싫은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딱히 엄청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학교 간판보다는 실속 있는 전공 선택을 하는 것이 미국 취업의 길을 조금이나마 넓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주로 아는 명문대학교들은 대부분 사립입니다. 국공립도 있기는 하지만 사립대학교가 훨씬 비율적으로도 많고요. 순위나 인지도도 훨씬 좀 높은 편에 속해요.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학비가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공립과 비교하면 적게는 30에서 40% 그리고 많게는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높은데요. 국공립을 가도 수억 원이 깨질 수밖에 없는 미국 유학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써야 하는 게 명문 사립대학교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강해지고요. 또 같이 학교를 다닌 다른 동기들, 선후배들이 취직 잘하고 많은 돈 받고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눈은 또 하늘까지 치솟을 정도로 높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취업이 잘 안 되는 문과 전공을 다녔다면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비자를 지원해 주거나 한국인을 우대하는 기업들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곳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미국 기업에 비해 대우가 많이 열악합니다. 보수도 비상식적으로 좀 낮고요. 또 그런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뭐랄까 좀 착취적이랄까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사시는 분들은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럴 바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자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에 수억 원씩을 쓰고도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로움을 못 참아서입니다. 아니, 외로움 같은 게 이유가 된다고 하실 텐데요. 조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아무리 미국이 열린 사회고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하지만 유학이든 이민이든 외국인은 주류 사회에 끼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유리천장 같은 게 있는 느낌이에요. 눈에 이렇게 막 드러나게 명확하게 그들이 선을 긋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또 분위기적으로 존재하고요. 그 선을 넘는 데에는 정말 큰 에너지와 노력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너무 외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는 워낙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딜 가도 웬만하면 그 대학교 내에 한인 클럽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류 사회로 가려고 언어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안간 힘을 쓰면서 해보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질감이 있는 한인 유학생들끼리 어울리는 게 더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잦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어도 잘 안 늘고요. 미국 사회의 문화적인 이해도 잘 빨리 올라가질 않아요. 더 나아가서 미국은 네트워킹 사회거든요. 모든 게 다 네트워킹으로 이루어져요.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드메일로 100번 지원해봤자 건너 아는 사람 소개로 지원한 사람이 능력이 더 떨어져도 서류 통과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수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유학생들끼리만 어울리다 보면 내가 가진 네트워크가 그 안으로만 제한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류 통과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도 좁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취업의 가능성도 더 낮아지겠죠. 게다가 미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모든 방학 기간에 인턴을 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눈도장을 찍고 네트워크를 넓혀가면서 대학 졸업 후에 갈 회사에 정직원 채용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소수 한국인으로서의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유학생들의 경우 방학 때 그 미국에서 인턴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잠시 쉬고 오는 그런 개념인 거죠.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미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들, 영주권자들과 취업 경쟁에 있어서 뒤처진 채로 출발을 하는데 거기서 더 뒤처지는 선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유학에 수억 원씩 쓰고도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그 전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고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시라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좋아요라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좋아요도 부담스러우시다면 영상의 고정 댓글이라도 한번 읽어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미국 유학에 수억 원씩 쓰고도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취업 실패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서입니다. 미국 가서 좋은 대학 입학했다는 이야기, 취업 잘해서 잘 산다는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죠.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릴 테니까요. 그렇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취업이 잘 안 돼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취업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곳저곳 하고 다니겠어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도 실패자라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 돌아올 이유가 있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었다, 이런 이유들로 둘러대고 얼버무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낭만적인 케이스들만 배운 채로 미국 유학과 취업을 사람들이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기가 걸음마를 떼려면 여러 번 넘어지는 시도를 해야 하듯 실패의 경험들이야말로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양분이 됩니다. 내가 직접 실패를 해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실패 경험을 간접 경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게 없는 겁니다.
구멍이 뻥 뚫린 채로 유학 준비,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미국 취업 성공률이 높기를 바랄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유학에 수억 원씩 쓰고도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비자가 복권이라서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유학을 온 외국인은 학생 비자로 오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쫓겨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인턴의 경우도 몇 가지 법적 서류들을 준비하면 한시적으로 일이 가능하고요. 또 학교 졸업 후에 임시기간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OPT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일반 전공은 1년, 스템 전공은 3년 정도를 줍니다. 이 기간 안에 미국 회사에 취직되지 못하면 미국에서 나가야 돼요. 미국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취업을 하고 나서 회사에서 H1B라고 하는 근로비자를 스폰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야 OPT 기간이 지나고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1B를 받고 나면 한 5년 정도가 보장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H1B 비자는 순전히 복권처럼 랜덤으로 뽑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아무리 일을 잘하고 했어도 그렇다고 뭐 H1B 비자 복권에서 막 가점을 주거나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다행히도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짐 싸서 한국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추첨이 뭐 경쟁이 수월한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게 또 문제고요. 2024년 기준으로 H1B 비자 신청자 수는 75만 9천 명에 육박했는데요. 비자 쿼터는 8만 5천 개 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90%가 탈락하는 경쟁률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개고생해서 일을 했어도 여기서 탈락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 오늘 영상은 미국에서 취업 실패로 돌아오는 이유에 관한 것인데 왜 H1B를 신청하고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지? H1B 비자를 신청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취업 이후 이야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으로서의 미국 취업은 사실 이걸 통과한 이유가 진짜 취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있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영주권 하는 겁니다. 영주권이 없어서 서러운 경험을 한 사연들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이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 이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